그리고 오늘은 조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주 스폰 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긴 한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이 노동시장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이그레이션, 넷 마이그레이션이 갑자기 줄었다가 갑자기 엄청 늘게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줬으니까 지금 이제는 그 레벨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 정상화시키겠다는 건 뭐냐면 점점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이는 겠다는 방식을 마이그레이션 스트레이트라고 해놓고 어떤 식으로 가겠냐 했냐면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학생 비자,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 그 다음에 고용주 스폰 비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그 고용주 스폰 중에서 노미네이션을 7월 1일 전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경 지식이나 그리고 이걸 넣었을 때의 좋은 점, 그리고 안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하고 지금하고 이제 앞으로 돼야 될 거, 앞으로 변경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쇼트텀 리스트, 미들 롱텀, 뭐 그다음에 ROI도 리저널 지역도 있긴 한데 그런 직업군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통합해가지고 하나 뭐 지금 현재 세 가지로 다시 나누긴 할 거는데 현실적인 반영을 둬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공부 레벨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봉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지금과 그러면 나중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 유리한 사람들, 비자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고요. 지금 약간 불리한 사람이 나중에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용주 스폰 비자가 가능하시다면은 제 추천은 뭐냐면 가능하면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새로운 그 스킬 디맨드 비자를 그러니까 Developing New Skills in a Demand 비자 그러니까 TSS 또는 482라는 비자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New Skills in Demand 비자라고 말을 바꿨죠. 그 디벨롭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Clear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자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클리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시스템 어때요? 사파리를 받고도 경력 2년 채우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클리어하게끔 그러니까 거의 영주권이 개런티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직업군들을 어떻게 바꿀 가면 스페셜 스킬, 그다음에 코어 스킬, 그다음에 에센셜 스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게 스페셜 스킬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노베이션 뜻은 뭐냐면 낮은 스킬 레벨에서 말고 이 고 스킬, 그러니까 하이 스킬인데 스킬 레벨 1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스킬 레벨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킬 레벨 중에서 뭐 연봉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주려고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금액이 14만 5천 불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코어 스킬 레벨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현재. 왜냐면 타겟티드 워크포스 이 단어 자체가 타겟 뭐냐면 자기들이 이게 우리가 브로드한 컨셉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워크포스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숏텀 스킬, 그 다음에 미들 롱텀 스킬이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을 포함됐다면은 지금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좀 부족한 직업군을 위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이쪽이 어느 정도 찼으면 그 다음에 이걸 닫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고용주 스폰 사파리 비자 할 때 미니멈 웨이지가 7만 불입니다. 7만 불. 내가 7만 불만 받으면 그 고용주 스폰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7만 불 이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하는 회사, 직장에서 같은 포지션에 같은 일을 하는 호주인이나 영주권자 있으면 그 사람보다 월급이 같거나 높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직업군이 평균 임금이 그 동네의 평균 임금 이상이 돼요. 꼭 이렇게 정해진 뭐 7만 불 이상이라 해서 꼭 7만 불 딱 해서 받으신다고 해서 그 비자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설명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올라갑니다.
실제로 많은 직업군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스폰 주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7월 1일 전에 노미를 넣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Take coordinated evidence based 해가지고 approach identify skill need. 이 뭐냐 하면은 이 직업군이 정말로 이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이 스킬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때 근데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지원자 관점과 그다음에 고용주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그 스킬드 퍼슨인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고용주는 그 스킬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해야 되겠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민성에서는 넷 마이그레이션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차이가 지금 플러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만약에 이민을 제한하거나 그런 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분위기상에서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를 거절 많이 한데도 그걸 잡지 못한다면은 그 불똥이 지금 고용주 수본 비자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령이 언제 변화되냐? 7월 1일부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미네이션은 그 전에 넣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면 그다음에 이게 로우 페이드 워커 있는데 이쪽은 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직업군이 많은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거의 리저널 지역 아니면 거의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7월 1일 날부터 되는 그 제가 아까 스킬스 그 디맨드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문제냐면 타겟 파스웨이라는데 그럼 이 각각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우 스킬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 스킬 레벨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은 엄청 좋아요. 이거는 자기가 기술도 있고 학위도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이 13만 5천 불이면은 상당히 빨리 프로세싱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비자 전체가 세 개가 하나의 비자 카테고리에 묶인다면은 여기서 줄 수 있는 비자 숫자가 정해져 있겠죠. 지금은 누구나 뭐 고용주가 동의하면 다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민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민 감축 계획에서 이 비자를 건드렸을 때 이미 이 비자를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영주권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 비자를 준 만큼 거의 90% 이상이 영주로 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이민성은 매년마다 그 파이낸셜 이어의 버짓 리포트 할 때 영주권자 숫자를 정해놔요. 거의. 그러면은 그 숫자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비자 프로세싱이 만약에 빨라지거나 늦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영주권 쿼타가 거의 다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자 프로세싱이 늦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카테고리 있을 때 가장 이민성이 더 우선하는 거는 하이 스킬 레벨이에요. 이게 하이 스킬 레벨의 그 크리티컬 스킬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거의 신청하자마자 뭐 2주 안에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민성 잘 보세요. 그러면 이민성은 이 비자를 먼저 가장 심사를 빨리 하시겠죠. 왜? 연봉도 13만 5천 불에다가 하이 스킬 레벨이고 학위도 있고 이민성에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만약에 세금도 많이 내고 필요하구나. 그럼 여기를 많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다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자 전체 카테고리 비자의 숫자가 만약에 많이 줄 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이 트레이드 레벨이 상당한 영향이 많이 가게 된다. 그럼 나는 코어 스킬이 뭐냐?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코어 스킬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했죠. 이 비자 전체가 그 크리티컬 스킬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자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심사도 빨라요. 거의 그냥 준다고 보면 돼요. 그 비자는. 그럼 그 비자만큼 포션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이민성에서도 이게 이제 스킬 프라이오리티 리스트가 이제 잡 앤 스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꼭 나왔다 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는 7월 1일부터는 이 스킬 비자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보셔야 돼요. 이민성을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 회사가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관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이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 세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필요하죠. 고용주가 직원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민성은 어떻게 보냐면
이 고용주가 도메스틱 워커, 그러니까 호주인과 그다음에 그 호주 영주권자를 구인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졌는가를 또 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줄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여기 직원들 중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주냐면 그 포지션이 만약에 뭐 셰프면 셰프가 현재 왜 이 회사에 필요한지를 증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그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에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증명하셔야 됩니다. 회사 자체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지원자의 기술 요건, 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했죠. 뭘 말했습니까? 고용주가 호주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도메스틱 워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진입할 때 우리가 뭐라 했냐면 호주인들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스폰을 해서 주려고 하느냐. 반드시 오스트리안 워커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제뉴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 마켓 테스팅이라는 것이 단순화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 감축 계획이 학생 비자나 졸업생 비자에서 충분하게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고용 스폰 비자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금도 호주인보다 높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호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 직업군에서 그 레벨을 그걸 또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또 7월 1일 전에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작년 5월 달에 발표됐던 그 이민성하고 법무사 협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자 보세요. 작년 7월 1일부터 갑자기 53,900불에서 7만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월 1일 전까지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같이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노미만 먼저 넣었던 케이스가 됩니까? 아니면 비자까지 나온 케이스만 됩니까? 아니면은 그러면 비자가 안 나오고 프로세싱 된 케이스도 이 규정에 적용이 돼서 다시금 그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이민성이 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은 미니멈 웨이지 조건을 53,900불에서 7만으로 그러니까 그 작년에 올리죠. 그러면 올해 2024년 7월 1일도 똑같은 이게 적용이 되겠죠. 7만에서 뭐 7만 5천원 옮긴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New Nomination Application, 그러면 새롭게 지원한 이 기준이 뭐예요? New Nomination Application이에요. From this date, will need to meet the new TSMIT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미네이션을 이날부터 넣는 케이스에 대해서 임금을, 연봉을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 그때 이제 7월 1일 전에 적용됐던 거죠. 그러면 올해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노미네이션이 어프로브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비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민성에서는 지금 노미네이션이 어프로브가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봐봐요. This change will not affect the existing visa holder approved nomination을 한다고 하면은 영향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법이라는 게 지금 약간 좀 애매한데 시점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끊을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미네이션이 넣고 어프로브가 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여전히 사파리 비자를 넣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새롭게 생기는 비자가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노미네이션을 최대한 빨리 넣어라. 저는 경력이 뭐 하반기 돼야지 찾아요. 지금 당장 영어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학력이 지금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노미네이션은 무조건 먼저 넣는 것이 뭐에 유리해요? 임금을 고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Q&A 시간인데, 잠깐만 Q&A에서 미리 받았던 게 있긴 한데,